홍태순입니다.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오전입니다. 조금 전 추미애 법무장관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사들의 입장은 이해하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는 할 수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야기대로 추미애 법무장관은 광인 전략, 즉 미치광이 전략을 쓰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미치광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2월 2일로 예정되어 있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검사징계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을 하고 법무차관 또 법무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그 다음에 법무장관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 3명, 즉 추미애를 비롯한 그 7명이 이른바 한 통속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찰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감찰위원회를 패싱하고 검사징계위원회로 가는 것은 절차에 위배될 뿐더러 부당한 것이다. 감찰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들이 3분의 2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감찰위원회에서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겠죠. 어쨌든 추미애 법무장관은 어제 보니까 고검장 6명 전원, 그 다음에 지검장 20명 중에서 추미애 사단 3명 뺀 17명 전원, 그 다음에 대검 간부 중간 간부죠 27명 대다수, 그 다음에 상당수의 평검사들이 엄청난, 즉 지금 검난 수준을 지나서 민란 수준까지 치닫고 있습니다만 추미애는 그야말로 미치광이 전략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이낙연 대표와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하자, 긴급 국정조사하자, 심지어는 윤석열을 감옥에 보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야당에서는 좋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받겠다 하니까 지금 여당 민주당에서는 좀 찔끔하고 있어요. 거기다 지금 오늘 야당 110명 의원들은 조금 전 추미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요구서의 이름이 좀 깁니다. 그러나 이 요구서 긴 이름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문란 사건의 핵입니다. 법치문란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오늘 오전 중에 제출한다고 하니 지금 민주당과 이낙연 대표 윤석열 검찰총장 국정조사 하겠다 하는데 야당에서는 좋다, 윤석열 국정조사 받겠다, 그리고 추미애에 대한 국정조사도 함께 하자라고 하니 지금 여권이 좀 찔끔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오랜만에 좋은 칼럼을 봤습니다. 저도 조중동 신문들을 갖다 빼놓지 않고 보는데 오늘 한신대 윤평중 교수가 쓴 칼럼은 최근 이른바 추미애 법무장관에 의한 법치문란, 그리고 그 뒤에서 선택적 침묵으로 추미애 법무장관을 계속 추동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이 두 사람의 행태를 갖다가 아주 압축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다들 많은 분들이 보면 윤평중 칼럼을 읽어보셨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이 부분을 갖다 한번 소개해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윤평중 칼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침 또 동아일보 이기용 논설위원회 칼럼도 참 명문이에요. 그건 뭐냐니 이겁니다. 지금 일방적 폭행을 갖고 이른바 쌍방사건, 쌍방처벌사건으로 몰아가는 것이 좌파들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 의한 기습 남침을 갖고 이른바 무슨 교전설, 남북 공동 무슨 충돌설, 이런 식으로 쌍피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쌍방피해로. 그것이 좌파 공산주의자들의 전형적 전략인데,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장관의 이와 같은 충돌, 이건 99% 추미애에 의한 미추광이 전략에 의한 일방적 윤석열 괴롭히기, 윤석열 이심에, 윤석열 갖다가 찍어내기, 이건데 이것을 갖다가 마치 윤석열과 추미애의 갈등으로 슬그머니 이슈를 전환해서 쌍피 전략으로, 그리고 나중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아유 나중에 골치 아프니까 뭐 정리하겠다라고 알리바이를 축적하고 있다 하는 아주 날카로운 분석이 눈에 띄었습니다. 윤평중 칼럼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정말 죽여요. 문재인과 추미애의 도둑정치. 도둑정치는 그건 정치학 용어입니다. 크립토크라시라고 그래갖고 도둑. 주로 보면 저 아프리카의 후진국 같은 데서 자기 사익을 채우기 위해서 국가 예산을 갖다 착복하는 것을 도둑정치라고 합니다. 근데 윤평중 교수의 핵심은 뭐냐니까 지금 문재인 추미애를 갖다가 대표로 하고 있는 좌파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갖다 극대화하기 위해서 도둑정치를 펼치고 있다 하는 그런 논지입니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칭 촛불 정권이 촛불 정신을 짓밟고 파시즘으로 폭주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법치 파괴가 헌정 질서를 뿌리째 뒤흔든다. 법무장관이 황당한 이유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민주주의의 파국을 구중궁궐에 숨은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으로 승인한다. 민생에는 한없이 무능한 정권이 절대 권력 구축에는 거침이 없다. 대중 독재의 망령이 대한민국을 강타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 정권의 적이 된 이유는 명확하다. 권력의 충견이기를 거부하고 정권 비리를 공격한 맹견이 됐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권력인 조국 전 법무장관을 낙마시킨 게 결정적이다. 문 대통령이 적폐청산의 맹장이라고 칭찬한 우리 윤 총장은 정권에 공적으로 급전직하했다. 대통령의 친구를 당선시키려고 청와대가 총동원된 울산시장 부정선거와 대선 공약인 탈원전 정책을 수사한 게 문 대통령의 영린을 건드렸다. 황태자 조국을 퇴장시켜 정권 재창출 계획을 날려버린 검찰총장은 대통령에게는 대역죄인이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검찰주의자 윤석열은 비리 있는 곳에 칼날을 들이대는 직진형 검사다. 단군 일의 최대 금융 스캔들, 라임 옵티머스 사태에 연루된 정권 핵심 인사들에게는 한없이 두려운 존재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법의 지배가 아니라 자신들이 법 위에 군림하는 법에 의한 지배를 꾀하는 친문 집단에게는 깐깐한 법치주의자 검찰총장은 숙청 대상 1호다. 추 장관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윤석열 죽이기에 앞장선 진짜 이유는 문재인 정권의 도둑정치, 즉 크립토크라시를 제도화하려는 것이다. 원래 도둑정치는 아프리카나 중남미 같은 정치 후진국 독재자가 부정축제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국가에 중대 현안은 제쳐두고 사적 이해관계에 복무하는 자가 도둑정치인 크립토크라트이다. 문 정권의 도둑정치는 권력 비리를 포함한 친문 집단에 의한 국가 시스템의 식민화를 노리는 단계까지 치고 나간다. 친문 권력 카르텔이 공적 권력을 사유화해 국가기구 전체를 영구 통치하는 지배체제 수립이 궁극 목표다. 즉 마오쩌둥 같은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1980년대에 1조 원에 이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정축제는 원시적 형태의 도둑정치였다. 권력이 국가기구를 특정 패거리에 종속시켜 나라를 사유화하는 도둑정치의 위험성은 문 정권의 연성 파시즘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권은 현란한 정의의 수사로 도둑정치의 난정을 은폐한다. 국민의 돈 1조 원 이상을 도둑질한 라임 옵티머스 사태는 신속히 수사의 범죄자들을 징벌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은 검찰개혁이란 미명 아래 경제범죄 전문 수사팀을 공중 분해해 사기꾼들이 큰소리치게 만들었다. 이게 뭐냐니까 남부지검에 있는 금융 조사부 이걸 갖다가 취임하자마자 해체해버렸죠. 정권이 도둑을 편드는 기막힌 세태에 라임 옵티머스 피해자들만 피눈물을 흘린다. 정권의 정책 실패가 부른 집값 폭등은 무주택자들의 재산을 훔친 거나 마찬가지다. 아파트 소유자들은 중세, 무거운 세금을 원망하고 청년 세대는 절망에 빠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망집, 망상에 집착한 문재인 대통령의 망집인 탈원전은
세계 최고인 국내 원전 산업을 망가뜨렸다. 통치자가 국가의 공적 자산을 전단해 자신의 사적 망상을 충족시킨 셈이다. 정권을 뒷배삼는 태양광 산업 이면에선 도둑 정치가 횡행하는 것처럼 보인다. 뭐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태양광 산업 환경론자들이 주로 진보 좌파 연 운동권들이 중심입니다. 그러나 문정권식 도둑 정치의 최악의 폐해는 정의, 법치, 민주라는 최대의 공공자산을 권력이 노략질해 대중 독재를 정당화한 데 있다. 문정권은 입만 열면 정의를 외치면서 자기 편만 챙기는 선택적 정의로 공정규범의 보편성을 파괴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나선 검찰을 때린 검찰개혁은 검찰 파괴로 귀결돼 법치주의를 붕괴시켰다. 문정권의 연성 파시즘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취를 산산조각냈다. 계속 이제 윤 교수가 연성 파시즘이라는 게 뭐냐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 무솔리니의 파시스트나 히틀러의 나치 같은 그런 파쇼들, 파시즘은 아주 드러내고,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뭐 게슈타포니 뭐니 이런 걸 드러내고 하는 강성 파시즘이었다면은, 지금 문재인식 좌파식 파시즘은 분명 파시즘인데 그 증거를 찾아내기 어려운, 즉 아까 윤 교수 얘기한 대로 법에 의한 지배,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로서 아주 교묘하게 법을 갖다 악용해서, 국회는 자기들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연성 파시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세간의 옛날 히틀러도 또 김정은도 법에 의한 지배를 하고 있다고요. 권력이 국민 재산을 약탈하는 도둑 정치는 개탄스럽다. 하지만 정권이 정의를 사칭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도둑질해 국민을 속이고 나라의 영혼을 훼손하는 것은 훨씬 무서운 일이다. 실물 자산은 복원할 수 있어도 국가를 이끄는 근본 가치와 규범은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은 천하의 공물인 대한민국 공공의 물건인 천하의 공물인 대한민국을 친문 도당, 친문 패거리의 사유물로 포획해 독점하려 한다. 정의를 참칭해 나라를 통째로 훔치는 도둑 정치다. 작은 도둑은 처벌받는데 큰 도둑은 활개치는 세상이 우리를 경악하게 한다. 도둑 정치는 민주공화국의 적이다. 도둑 정치 아래서 인간의 자유와 존엄은 불가능하다. 촛불을 들었던 한국 시민들은 개돼지가 아니다. 근데 지금 개돼지 취급당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윤평중 교수가 뭐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대로 이들의 최종 목표는 그야말로 자기들을 위한 자기들의 독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모든 권력기관을 갖다가 모든 무력을 자기 당의, 자기 계파에 종속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의 도둑정치의 본질인 것입니다.